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에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말아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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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주다. 말 안되다, 말 안되다, 말되다, 말되다, 말되다. 말 안하고 있다가 말 없는, 말 없는, 말 없는, 말 없는 대다수, 대다수 사람들, 말 없는, 말 없는, 말 없는, 말 없는, 아무 말 없는 사람들, 아무 말 없는 사람들, 말없이 결근하다, 말 옮기다, 말 옮기다, 말 잘하는, 말 잘하는, 누가 누가 하겠단 말이요. 누가 하겠단 말이냐? 누가 하겠단 말이냐? 누가 하겠단 말이냐? 누가 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말아주다, 말 안되다, 말되다, 말되다는 한단어. 말 안하고 있다가 말 없는 대다수 사람들, 말 없는, 아무 말 없는 사람들, 아무 말없이 결근하다, 말 옮기다, 말 잘하는, 누가 하겠단 말이요, 누가 하겠단 말이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교정본, 사랑의 꽃, 아코디언 맹선생, 관객 없는 허공에서 홀로 아코디언 연주하는 75세 주름 사이로 80도 굽은 허리에 페이우지 주어 부르윳 돕는 천사. 페이지 값 떨어졌다고 1kg에 1kg 40원, 하루종일 4,000원. 그래도 아내 없이 혼자 웃으며 살아가는 노인. 그리움으로 피는 꽃. 점처럼 시들지 않는다.
부정하여 걷기도 힘든데 종이박스 줍고 종이박스 모아주고 사랑은 주고 사랑은 걷어주고
축시 임금남 박덕은 물살 지는 여울에 낭만주의 옹호하는 긴 여운이 다리 펴 물 한 개에 만났다. 강둑에 올라와 풀섭에서 오랫동안 초록 전성기 불러 모으는 풀향을 일궜다. 이슬의 싱그러움과 풀벌레 노래소리, 감각과 생각에 등해지고 일어나 뒷걸음질 치고 우왕좌왕하는 길고 긴 신장로, 먼지 낀 터널을 터벅터벅 걸었다. 초가의 보금자리 다다라 키운 보람, 알뜰히 엮어갔다. 수많은 세월 동안 상처들이 맞물려 봄날의 향기로 번지는 봄의 향기로 수놓은 의미들 항아리에 모아두었다. 성실과 악착스러움이 빚어낸 항아리, 삶의 발랄한 발효 말씀, 그 장맛이 익어갈 때쯤 잠자리 타고 내린 시신 봉선화처럼 펼쳐 손톱마다 물들였다. 기다림의 꽃물 스며들어 하나둘 맞은 시지, 감동의 바구니에 넣고 산행하여 오르는 산마루, 깨달음으로 싱싱해진 입담이 좋아 확 트인 산봉우리들 아라히 뻗어나가 햇기오르는 사다리 되었다. 휘 둘러오는 눈길에 신비한 무지개의 물살 후광처럼 빙 둘러 주었다. 영단 시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에서 아버지 임창국 씨와 어머니 홍양손 씨 사이에서 8남매 중 막내로 1948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임곡 남초등학교를 거쳐 임곡중학교 중앙여고를 나왔다. 물간지 신인문학상 수상, 개간지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호렌컬처 문학상, 치유문학상, 커피문학상, 김해 시화전 문학상, 남해 문화재 시화문학상, 김해총상 등을 수상했다. 살아온 제 삶은 호사보다는 허접한 생활이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 변변치 않은 남편의 직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이었으니까 그남의 장손 며느리라 너무 버거웠다. 시동생 자식들 모두 결혼하고 난 지금에 와서야 다소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한문학원을 다니면서 한자의 200자를 배웠고 농업중앙회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남편 회사에서 저희 일거일동을 모두 지켜본 후에 준 알뜰주부 표창장과 금반지를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남편 환갑 때 미국 관광 다녀오고 내 환갑 때 유럽 5개국 구경했다는 것 뿐이다. 자, 그러면
서남풍에도 정열의 붉은 빛 악착같이 매달고 있다. 시적화자는 겨울 눈송이 눈꽃송이에 묻혀있는 남천죽의 붉은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그 붉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적화자의 꿈일 수도 있고 첫사랑일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붉은 빛을 악착같이 매달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붉은 빛 같은 그 무엇을 가슴에 품고 이가지 걸어온 시적화자의 간절함이 느껴진다. 그 간절함의 인내심을 키웠을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붉은 빛을 완성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만든 어떤 뚝심이 보인다. 눈보라와 절망이 닻을 내린 서남풍에도 어떤 뜨거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시적화자가 멋지다. 정막으로 밀려드는 밤을 견디며 악착같이 새벽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적화자. 세상은 온통 구겨지기 쉬운 기분과 같아서 꿈과 목표라는 반듯한 삶의 얼굴은 오래도록 유지하기 힘들다. 입에 달라붙은 일회성의 기분이 발목을 잡기에 자신이 꿈꿨던 목표는 어느새 멀리 달아나고 없다. 시적화자는 그 꿈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첫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악착같이 붙잡고 있던 것일까. 서남풍에도 이 정열의 붉은 빛은 더욱 선명하다. 열매들을 악착같이 매달고 있는 모습이 결코 정열을 잃고 싶지 않다고 애치는 것 같다. 불굴의 의지, 불타는 열정, 굴하지 않는 인생관, 꿋꿋한 삶의 태도, 애타는 그리움 등이 엿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 목주머니 풀로 보석들이 앙골차게 들어찬 채 골목길 구경 중 가을 정경 정문. 시적화자는 골목길을 구경하고 있다. 시적화자를 대면하고 있는 성류가 인상적이다. 툭 튀어나온 성류의 입에서 한 대박의 수다가 골목길로 쏟아질 것만 같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성류는 튀어나온 입을 하루 종일 다물지 않고 있는 것일까? 깔깔깔 웃음소리도 들리고 악자하게 떠드는 가을의 수다도 들리는 듯하다. 성류의 말을 귀에 담고 있는 잎사귀가 푸르디푸르다. 서로의 등을 기대며 가을까지 온 성류와 잎사귀가 멋지다. 성류의 정감 어린 한마디 잎사귀는 자신의 영토를 푸르게 넓히며 가을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정감어린 태풍과 불안과 절망을 건너 마음의 행복의 보석들이 옹골차게 들어찰 때까지 성류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을에 도착하여 골목길을 여유롭게 구경하고 있다. 성류처럼 열심히 살아온 시적화자가 보이는 듯하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류처럼 잘 읽어서 인생의 골목길을 여유롭게 구경했으면 좋겠다. 사진 속 성류는 토실토실하다. 이제 곧 떡 벌어져 붉은 보석들을 마구 쏟아낼 것만 같다. 불룩한 복주머니 같다. 그 안에서 옹골차게 들어선 보석들이 세상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성류는 마치 살아가다 열심히 살다가 간혹 만나는 인생의 행운 같아 보여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인생길이 고단하다 해도 간혹 만나는 행운의 열매들이 있으니 슬퍼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만난 듯하다.
다양한 각도로 다가오는 석류수다가 멋지다. 놓치면 낭패. 태풍 불어닥쳐도 호랑이 덤벼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꼭 붙잡아. 시청자는 벽돌담을 키워가는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 걸어갈 수 없는 저 수직의 벽돌담처럼 삶이 절망적일 때 시청자는 담쟁이 넝쿨처럼 바짝 정신 차리자고 한다. 흙 한 줌도 물 한 모금도 없이 좌절로만 둘러싸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놓치면 낭패라고 한다. 끝끝내 인간의 힘으로 그 삶을 부여잡고 나아가자고 한다. 한 뼘이라도 좋으니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나아가자고 한다. 아니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꼭 붙잡고 있으라고 한다. 살아있으면 되는 거라고, 숨 붙어있으면 되는 거라고 위로하고 있다. 이 악물고 살아왔을 시청자의 삶이 느껴져 숙연해진다. 절망이라는 벽을 타고 올라 절망을 디디고 일어서기가 어디 쉬운가. 몸부림치며 산다고 해서 절망을 이겨내는 부장이 어디 있나. 그런 수많은 의문이 들어 힘들 때는 저 담쟁이 넝쿨처럼 그냥 삶을 꼭 붙잡고서라도 있어보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니까. 산속 담쟁이 넝쿨은 한 땀 한 땀 희망을 붙들고 올라가고 있다. 지난 여름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칠 때를 떠올린다. 놓치면 낭패이니 꼭 붙잡아야 해. 태풍 불어닥쳐도 호랑이 덤벼들어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꼭 붙잡고 있어야 해. 역경과 시련을 견뎌낸 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벼락에 붙어있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는지 단풍 든 채 여유로운 눈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직 파릇파릇한 잎들도 함께 있다. 이제 곧 떠날 날을 기다리는 빨갛게 단풍 든 잎들은 한껏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며 살아온 시청자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하다. 넓은 들판도 푸른 하늘도 제 것이냐 으스대며 비상 준비 중. 시청자는 너른 들녘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옥새를 관찰하고 있다. 먼저 역새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관점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시 전체에 긍정의 힘이 느껴진다. 시적 시선이 부정이 아닌 긍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독자들도 덩달아 긍정의 힘을 얻고 간다.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긍정은 질긴 뿌리 같은 어제의 아픔을 가장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매양이다. 또 막막한 내일의 불안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칼이다. 우리는 그 긍정이라는 영검을 얻기 위해 마음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는 것이다. 가을바람을 타고 자신의 삶을 희망차게 설계해 나가는 시청자의 내면이 밝아서 멋지다. 저 가을이 될 때까지 준비하고 노력이 있게 이제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어느 여름 장마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그 아픔을 말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이 가을이라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미래도 아닌 현재를 중시하는 자세가 멋지다. 사진 속 억새들은 하얗게 머리를 흩날리며 푸른 하늘 또 제 것이냐 으스대고 있다. 이제 비상을 서두르는 듯 가벼운 봄놀림으로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튼실한 줄기들도 갈색 이파리들도 억새꽃의 비상을 도우려는 듯 힘내라며 아우성이다. 튼튼하게 왕성하게 지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니 이제 비상하면 된다. 지상을 떠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새로운 이상형을 찾아 아주 먼 데까지 날아보자. 또록또록 찰려본 바람 한 소쿠리 몽골지다. 전문 지저가자는 찰려문 수술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다. 저 붉은 수술을 키운 것은 절반이 바람일지도 모른다. 찰랑찰랑 수대를 차오르는 물소리도 바람 힘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봄바람이 물에 씨앗을 물고 와 수수대에 이식시키지 않았다면 저렇게 수수가 잘 익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수수밭이 심심치 않게 바람은
수수밭이 힘겹지 않게 바람은 새소리를 물어오고 여름을 물어오며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그래서 시적하자는 수수를 바람 한 스쿨이라고 한 것일까? 참으로 멋진 표현이다. 여기서 바람은 꼭 변화하는 공기의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로 해석할 수 있게 이 시는 더욱 멋지다. 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수록 멋진 시이기 때문이다. 사신 속 수수는 알이 꽉 차 있다. 여물대로 여물어 터져 나갈 것 같은 모습으로 꼿꼿이 서 있는 수수대와 수수, 바라볼수록 옹골지다. 사물을 바라보며 시적 형상화로 표현하고 이를 뒷가시로 열매 맺는 시인이 참 멋스러워 보인다. 사물과 시심이 하나가 되고 사진과 시가 어우러져 지극히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어 있어 행복하다. 해풍에 닳고 다는 천년바위, 따스한 눈길 기대하며 묵묵히 자리 지키고 있다. 세월의 터. 시적하자는 바닷가에 있는 바위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다. 바위는 몸으로 견뎌온 천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담아두고 있을까. 봄날에 벅차오르는 숨과 깊은 밤을 뚫고 들어오는 해무의 이야기가 저 바위의 시간을 떠받치고 있을 것이다. 물새의 날갯짓이 대견스러워 바위는 이따금 입꼬리를 올려가며 웃었을 것이다. 웅장한 파도 소리를 응원해 주며 갈매기들에게 자신의 무릎을 내어줬을 저 바위. 그런데 지금은 따스한 눈길을 기대하며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바위의 모습에서 문득 나이든 부모님의 뒷모습이 겹쳐 보인다. 눈부신 자식의 미래를 기원하며 달빛까지 덧대고 이어붙여 자식의 내일을 열어주고 싶었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천년 바위를 내세워 부모님의 외로움을 애둘러 말하고 있다. 사진 속 바위는 바다 물결에 발을 담근 채 멍하니 앉아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자식의 안부를 기다리는 걸까?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걸까?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는 저 바위에 파도 소리라도 얼른 닿았으면 좋겠다. 진분홍 빛깔 꾸며놓은 아름다운 추억의 꽃잔디. 누구를 위해 저토록 고운길 펼쳐 놓았을까? 용단길. 시적화자는 꽃잔디의 화려함과 신비로움에 잠겨있다. 누군가는 잘 나가는 한 시절이 꽃피어나 그 시절을 완성해가는 시간들이 저 꽃잔디처럼 화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픈 시절들 때문에 절망이 발목을 붙들어 일어서기도 힘들었다면 저 꽃잔디처럼 화려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꽃잎 한 장 열 수 있는 봄날의 힘이 자신에게는 없는데 내일은 여전히 막막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시적화자는 그런 꽃잔디 고운 글이 누구를 위해 펼쳐졌는지 묻고 있다. 그 물음 속에서 약간의 설렘이 느껴지기도 한다. 시적화자가 걸어왔던 아픔의 끝자락에서 새롭게 열리는 어떤 꽃길 같은 즐거운 예감이 저 물음에서 느껴진다. 저 고운 꽃길을 시적화자도 이제는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엿보인다. 부러워만 했던 꽃길이 시적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 멋지다. 또 사진 속 꽃잔디는 진분홍 빛깔로 꾸며놓은 신혼방 같기도 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저토록 고운길을 펼쳐 놓았을까? 도대체 나에게는 어찌 그런 고운길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제 와서야 꽃길이 눈에 띄어 애간장을 녹인단 말인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멋지다. 부디 이 꽃길이 시적화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터지키며 수많은 발걸음들에게 쉬어가라 쉬어가라 자리 내어주는 바이오자. 시적 화자의 눈에 넓적한 바이오자가 들어왔다. 바이는 자신의 무릎을 낮추며 그 무릎 위에서 쉬어가라며 아낌없이 마음을 내주고 있다. 바이오자는 짊어진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줄 테니 주저하지 말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너무 오래 세상을 서성거리면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려우니 잠시 방황과 주저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무릎 위에서 쉬어가라고 한다. 쉬어가다 보면 흔들리는 생각이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지 못한 걸음들이 자신의 관점대로 방향을 찾을 거라며 쉼을 권하고 있다. 마치 어머니의 다독임처럼 저 바이오자에게 어깨를 다독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사진 속 바이오자는 바라볼수록 넓적한 그 모습이 듬직해 보인다. 갑자기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터 지키며 자식들을 감싸주었던 어머니, 자식들의 수많은 발걸음들이 쉴 수 있도록 휴식과 편안함을 주었던 어머니,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며 행복하게 해주었던 어머니,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디카씨,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진다. 튼튼한 몸뚱이에 가지도 내지 않은 채 옹기종이 달라붙어 위에 다지고 있다. 신기한 가족. 시조과자는 오래된 등나무 둥치에서 피어나는 붓꽃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일 수 있다. 함께 웃으며 함께 슬퍼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큰 의미에서 가족이다. 봄날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저 벚꽃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아름다운 봄날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혈연이라는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아도 한 방향을 향해 마음을 모은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촌 대가족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지구촌 대가족의 봄날을 건강하게 꽃피기 위해 모여든 벚꽃 한 송이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사진 속 벚꽃들이 굵고 튼실한 나무 몸뚱이에서 하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가지도 내지 않은 채 아예 나무 둥치에 옹기종기 달라붙어 꽃을 피우고 있다. 성질도 급해서인지 성질 급해서인지 저 높은 우듬지로 올라갈 생각도 않고 밑둥에서부터 꽃을 피우고 있다. 피어난 꽃들은 서로 지구촌 가족이라는 봄날의 우애를 다지고 있는 듯 꼭 붙어 있다. 서로 어깨에 동무하고 있는 듯 다정한 모습이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격체로 대우하는 시적 화자의 눈길이 참 따스하다. 한때 노란 날에 활짝 펴고 비상 꿈꾸더니 드디어 출발 대기 중 새로운 도전. 시적 화자는 민들레 호씨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다.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 출발선에서 무릎을 굽히고 출발 땅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저 꽃대에서 느껴진다. 출발선으로 올 때까지 바람의 심장을 흠모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나의 꿈을 이루어야 그 다음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추운 계절을 건너 저 민들레는 짝을 틔우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곳곳에 잠복한 덫을 펴 뿌리를 내리고 꽃대를 밀어올리며 노란 날에 활짝 피어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준비한 그때 드디어 출발을 앞둔 것이다.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허씨의 손끝이 하얗다. 한때 노란 날에 활짝 펴고 온갖 실에도 잘 견뎌왔던 민들레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허씨들이 하얗게 서서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비상의 꿈을 꾸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던가. 이제 바람만 불면 된다. 가능하면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가 새 보금자리에서 다음 생애를 이어가리라. 조금이라도 더 멀리 비상하기 위해 허씨의 꽃대가 제 키를 길게 늘려 뻗어 있다.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 결과도 하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본다. 한복더위에도 대한민국 명예 걸고 꿋꿋이 피어나는 저 자랑스러운 무궁화. 광복절 아침 시적 화자는 무궁화가 피어있는 화단을 바라보며 애국심을 되새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에 이 시는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세상은 온통 전쟁 위기 지뢰밭처럼 아수라장인데 땅의 힘을 믿고 가지 끝에서 꽃잎을 여는 무궁화가 듬직하다. 문득 저 무궁화꽃이 분홍 철모 같다. 6.25 전쟁으로 주인 잃은 젊어들이 녹서로 마음이 아팠는데 저 분홍 철모는 발랄한 젊음이 느껴져서 흐뭇하다. 저 분홍 철모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평범하게 아들로 오빠로 살다가 나라에 부름받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을 이름들이 애잔하게 다가온다. 종소리 요란한 사지에서 새소리와 고요와 내일을 담지 못하고 전쟁을 했던 이름들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 그 두려움들을 견뎌야 나라를 지키는 분홍 철모를 꽃피울 수 있었다. 광복절 아침이 더욱 뜨겁기만 하다. 삼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자라 대한민국 명예를 걸고 꽃이 피어난 무궁화 매우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애국심 없이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작은 꽃도 애국심을 키우며 굳건히 살아가는데 어찌 애국심 없이 밋밋하게 일상에 코박고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 갖고 허덕이며 살지 말고 적어도 이 무궁화처럼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몇백 년 세월 동안 해풍과 거센 파도가 갈고 닦아 들리는 저 숨소리. 시적하자는 바닷가에 서 있는 바위가 바람과 파도에 깎여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 차곡차곡 바람과 파도와 어떤 간절함 쌓아놓은 듯한 저 바위, 누대를 이어온 어떤 전설을 저 바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파도에 철썩이는 목소리로 전설을 들려주고 연인들이 찾아오면 바람에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려줄 것만 같다. 밤낮이 찾아오는 물새들에게까지 전설을 얘기해 주느라 바빴을 저 바위. 바위는 입담도 좋아 재탕 삼탕하며 이야기를 해도 들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 바위의 전설과 입담이 싱그러울수록 멋진 걸작품으로 다가온다. 문득 우리네 삶도 세상이라는 해풍과 거센 파도에 밀리지 않고 버티며 앞으로 나간다면 좋겠다. 저 바위처럼 수십 년의 세월을 갈고 닦는다면 우리의 삶도 걸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몇백 년 아니 수억 년 동안 해풍과 거센 파도가 갈고 닦아놓는다는 저 바위. 저기서 들려오는 저 거친 숨소리. 지금도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인간의 목숨보다 수억만 배나 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숨소리. 그 앞에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너무나 좁은 시야, 너무나 성급한 정신, 너무나 얄팍한 인생관이 그저 민망할 뿐이다. 보다 성숙한 인생관, 보다 끈질긴 세계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삼원색 좋아, 기가 막히게 곱다. 저 벤치에 너와 내가 앉았으면 너무나 아름다워. 시청하자는 잘 꾸며진 정원, 국화 꽃방석, 정갈한 벤치, 깨끗한 도로, 운치 있는 소나무가 있는 전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국화가 오랜 잠에서 한 발 떼고 또 한 발 떼며 이 가을에 활짝 피어났다. 기다림이 기뻤던 것일까? 국화가 탐스럽다. 더듬더듬 찾아간 가을길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망망하기도 했을 텐데 드디어 눈부신 가을 속으로 진입했다. 화분 밖으로까지 흘러넘치는 저 국화의 화상, 노란 발목 환하게 흘러넘치는 국화향을 서로 받치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붉게 물드는 단풍, 시적 화자는 그 전경을 바라보며 문득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 흘러넘치는 국화향처럼 밀려드는 그리움에 젖어든다. 이 아름다운 풍경과 당시
예람든 전경을 당신과 함께 바라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황홀한 가을로 진입한 국가와 단풍처럼 당신과 함께 싶다고 말하고 있다. 삼원세계의 조화로움에 기대어 사랑을 고백하는 시적 화자가 멋지다. 삼원세계 조화까지 이루어져 있으니 이 가을은 기막히게 골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과 함께 가을 속으로 들어가자고 한다. 저 고요가 깃든 벤치에 앉았다 가고 싶어 한다.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너랑 같이 앉았다 갔으면 좋겠다. 짝이른 이들, 짝 없는 이들, 다 같이 이 벤치로 와서 잠시나마 위로의 정을 나누다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없으면 좋겠다. 간곡히 기도하는 듯 좋겠다고. 간곡히 기도하는 듯하다. 탐스러운 꽃송이처럼 뭉게구름 따라 넓게 상상의 날에 활짝 피고 푸른 창공 날고 싶다. 꿈. 시조과자는 탐스러운 철쭉꽃 앞에서 잠시 넋을 잊고 있다. 칼날 같은 추운 겨울을 건너 봄날에 자신의 꿈을 이룬 철쭉꽃.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한 뼘의 대지에 희망을 새기며 봄까지 기다렸을 저 철쭉꽃이 대견하다. 탐스럽게 피어날수록 외로움도 깊었을 텐데 그 외로움을 이기고 피어나 기특하다. 긴 밤을 봄날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철쭉꽃이라는 단아의 꿈을 향해 이겨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그렇게 탐스럽게 꽃피운 꽃송이를 보며 어떤 다짐을 한다. 자신의 꿈도 활짝 펼치고 싶다고. 탐스러운 꽃송이는 뭉게구름처럼 뭉텅뭉텅 피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한다. 푸른 창공을 날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시적 화자를 대변하는 철쭉꽃은 넓게 사랑상의 나래를 펴고 푸른 창공을 날고 싶은 꿈송이 같다. 답답한 현실,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이 찬란한 꽃송이들이 되어 딴 세상으로 가고 싶다. 구름처럼 날아올라 행복의 날에, 낭만의 날에, 환희의 날에를 마음껏 펼쳐 푸른 저 창공을 한때나마 날고 푸르고 푸른 저 창공을 한때나마 날고 싶다. 상상하는 세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무한히 날고 싶다. 꽃송이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다. 한몸에서 수많은 호선 버티는 울렁은 뿌리의 심. 시적화자는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기까지 뿌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있는 듯하다. 여러 갈래로 옳기설기 뻗어나가는 뿌리는 뒤죽박죽 뒤엉킨 세상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방향을 잡아가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같기도 하다. 때로는 숨쉬기도 벅찰 만큼 옥죄는 땅의 어둠 때문에 뿌리는 주저앉은 날도 많았을 것이다. 꺾이고 무너지는 고난의 무릎들이 여러 날을 걸으며 다시 뿌리는 방향을 잡아갔을 것이다. 대지 위로 얼굴 내미는 자식들의 내일을 위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뿌리는 제 역할을 묵묵히 해냈을 것이다. 꽃이 화려할수록 그만큼 뿌리는 튼실해야 한다. 꽃이 신비로울수록 그만큼 뿌리는 건강하고 깊고 길게 땅속으로 뻗어 있어야 한다. 그 뿌리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시심의 종소리는 울리고 있다. 한몸에서 수많은 호선을 뻗어리는 꽃의 뿌리와 울어머니는 같은 의미라며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 속 꽃송이의 뿌리와 어머니에 대한 공감대가 뒷가시 속에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임금남 시인의 뒷가시는 좋은 뒷가시의 특질을 고루 구비하고 있다. 좋은 뒷가시는 사진 안에 글씨를 넣지 않는다. 또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반드시 사용한다. 사진 주요 소재를 제목으로 올리지 않는다. 제목과 시 내용에서 낱말을 겹치게 하지 않는다.
사진의 초점은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사진은 가능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진이 너무 흔한 걸 피해야 한다. 사진은 벽화와 조각품을 찍지 말아야 한다. 시의 이미지는 되도록 선명하게 해야 한다. 시가 감동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는 기시감이 들지 않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시는 오행인해로 배치해야 한다. 인생의 우밑방울이 담긴 시적 화자, 시적 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뒷가시의 특질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임금남 시인의 뒷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독자의 시선을 붙들어 두고 있다. 긴장감을 잃지 않고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까지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감의 끝을 놓지 않고 독자들의 시선을 붙들어 두고 있다. 간혹 거칠고 투박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만큼 순수가 감싸고 있어서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만큼 순수가 감싸고 있어서 상큼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제2, 제3의 시가십도 발간하면서 인생의 여백에 보람과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또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시 쓰고 시 다듬고 시 열매를 맺어 시집으로 발간하며 살아가는 여생이 옹골찬 여생이 되기를 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 장수하며 시인으로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도한다. 이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다가오는 초가을에 신문의 창작지대교수 시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인들 반갑습니다. 재호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매님, 교수님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 재호님,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매님, 알뜰 주부 표창장, 대단한 상, 주인공다운 임금님, 자, 천지 바른 생각과 자세 배움 되었네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교수님 내일 인문학 강의 응원합니다. 네, 꼭 오세요. 네,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매님 삶의 모습 프랑기님 내일 인문학 강의 응원합니다. 꼭 오세요. 네, 0717님 평설이 한편의 번쩍이는 한편의 수필처럼 아름다워요. 프랑기님 파이팅. 본매님 삶의 모든 순간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재호님 내일 인문학 강의 응원합니다. 꼭 오세요. 네. 본매님 삶의 모든 순간으로 정정합니다. 네. 본매님 지쳐가는 저녁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본매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호님 교수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빕니다. 네. 0717 교수님 평설 쓰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제엔 굿바이 바이바이.